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요번 시간부터는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어, 2차적 저작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저작물이 무엇이고 저작물을 어떻게 판단하고 저작물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했죠. 이제는 좀 특별한 저작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일반적인 저작물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저작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2차 저작물이니까 어떤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2차적 저작물이고요. 아이고, 네. 그냥 이렇게 지울게요. 2차적 저작물이고요. 편집 저작물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파생 저작물 쪽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원 저작물, 소재 저작물이 있고 그것에 대한 파생되는 저작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어, 그 산업재산권법에는 이제 직무발명법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만약에 발명을 했어요. 그럼 직무발명에 해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작권법도 떤 조직, 법인 등에 들어가서 만약에 창작을 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 이제 업무상 저작물 규정입니다. 업무상 저작물. 네. 또 이제 어, 그 우리 이제 여러 명이 창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여러 명이 창작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창작물, 창작을 할 때 하나를 창작하게 되면 여러 명이 하나를 창작하게 되면 이게 공동 저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 저작물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조약 가입 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국인이 이제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저작물과 관련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원래 이제 창작성이 있는 건데 아예 그냥 우리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안 해주는 게 있어요. 예, 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우리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물성과 관련된 이제 논점들이 있습니다.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타 이렇게 이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작물과 관련해서 이런 순서대로 이제 볼 것이고요. 예, 그래서 하나 하나 뭐 거의 다 뭐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하나 하나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먼저는 이제 우리 2차적 저작물이에요. 자, 좀 칠판을 좀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적 저작물은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미생이라는 만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웹툰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생 웹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드라마화 했죠. 미생 드라마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영상물의 특징이 이게 이제 웹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드라마로 옮기기는 어렵죠. 영상물로 옮기기는 어렵고 그 중에 이제 임팩트 있는 어떤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극화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밋밋한 측면이 있죠.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극한 상황이 왔을 때도 웹툰으로 그려졌을 때 좀 이렇게 네. 밋밋해요, 좀. 네, 드라마에 비해선. 근데 드라마는 그 순간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게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에서 그리기 어려운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 배우들의 어떤 감정선 이런 것들을 더 이제 포함할 수 있고 그래서 웹툰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웹툰이 드라마로 그려졌을 때 잘 만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웹툰에서 뭔가 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좀 서로 이제 저는 윈윈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그래서 아무튼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웹툰이었고 좋아하는 드라마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드라마로 옮길 때는 웹툰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길이 전체적인 에피소드를 다 갖다 쓸 수도 없고, 두 번째는, 뭐, 등장인물도 여러 가지 이제 웹툰에서는 적합한 인물인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조금 약간 임팩트가 부족해서 분량을 줄일 수 있고, 또 새로운 인물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원 작품이 있으면,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원 저작물이라고 해요. 원 저작물이 있으면 여기에 뭘 가는 거죠? 그냥 원 저작물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개변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근데 그 개변에 창작성이 있는 거고요. 2차적 저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네. 그 대신 우리가 이 미생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이거 만화 미생이구나 해서 우리는 직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감득할 수 있어야 돼요. 연상이 돼야 돼요. 연상이. 네. 그래서 이제 유사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 뭐 개변을 가했다고 했는데 그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창작성이 없는 부분이라면 그거는 그냥 복제고요. 만약에 이 뭐 유사성을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런 거 완전 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소재 주제는 같을지 몰라도 웹툰 미생이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런 경우라면 그건 아예 이제 별개 저작물이 된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원 저작물이 있어요. 네. 기존에 원 저작물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번역은 다 이제 2차적 저작물. 이렇게 이제 일단 원칙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에요. 네. 뭐 편집 저작물 얘기는 그 뒤에서 다음에 이제 할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성립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은 일단은 뭐 이거는 파생되는 저작물이죠. 그죠? 예. 원 저작물이 있고 그다음에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원 저작물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원 저작물을 직접 연상케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건 판례지문입니다. 판례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성이라든가 전개과정, 등장인물 등의 교차에 있어서 원저작물을 본질적으로 감득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판단을 하는 건 뭐 이건 뭐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대비한다. 뭐 그렇겠죠. 네. 네, 그거 이제 시장의 경쟁 관계 보조적으로 판단한다. 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4번입니다. 여기 이제 원 저작물이 있어요. 그냥 쓸게요. 네, 여기 이제 2차적 저작물이 있어요. 드라마 미생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작권 있나요? 여기 저작권 있죠. 그죠? 여기 저작권 있나요? 네. 여기도 저작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변의 창작성이 있어서 저작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저작물이에요. 저작물이고 저작권이 있어요. 별개의 저작물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파생돼 나오다 보니까 이 원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동의를 받겠지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저작권이 발생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음란물의 경우에도 인사표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발생이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저작권이 발생이 안 될 이유는 없겠죠. 그죠? 인사표창에만 해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작권이 발생이 됩니다. 저작권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고 이거를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해서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이용하고 있다. 그럼 침해는 되겠습니까? 침해는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침해 여부와 저작권이 발생되는 여부는 이게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저작물이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침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작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이걸 바탕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 저작권을 침해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없으니까 침해가 아니고 저작권이 있으니까 침해 아니야 반대로 얘기해. 저작권이 없으니까 침해고 저작권이 있으니까 침해가 아니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작권은 발생하되 그 대신 침해가 된다라는 거죠.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 자, 그런데 이제 요 관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제3자가 만약에 그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저작물 만약에 이게 이제 웹툰이다 그러면 웹툰을 그대로 만약에 이제 뭐 책을 찍어내겠다. 그러면요 뭐 이건 뭐 2차적 저작물과 상관없으니까 이쪽에 허락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제3자도 뭘 만드는 거야?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요소도 있지만 이쪽의 요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것도 저작권이지만 저작권이 있지만 이것도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는 이쪽에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자, 이게 쌍방에 왜? 별개의 저작물이니까. 그리고 별개의 저작권이니까 이쪽에도 허락받고 이쪽에도 양쪽에 모두 허락을 받아야지 된다. 그래야지 이제 침해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죠. 또 하나 조심하실 건 이게 별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 저작물의 저작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 오래전에 이제 창작된 거고 그 저작자가 오래전에 사망하신 분이라면 저작권은 소멸했겠죠.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소멸됐다고 해서 안심하고 침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안심하고 이거 이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만들려고 할 때 이거는 비록 소멸이 됐지만 이 2차적 저작물 영상물은 아직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별개 저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작권과 상관없이 이 저작권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제3자는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는 소멸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허락을 받아야지 침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뭐 더 좀 추가적인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저기 그냥 이거 원 저작물을 그냥 갖다 써도 침해잖아요. 근데 2차적 저작물을 창작했는데, 네,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이거를 자기가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다가 침해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차이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네, 침해가 된 데는 차이가 없어요. 침해라고 했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엔 차이가 있냐면 이걸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라 이걸 변형한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도 이제 저작권자잖아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침해를 만약에 1억이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한 1,000만 원 정도, 약 한 10분의 1 정도. 물론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이 정도 비율로 이제 적은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침해가 되더라도 2차적 저작물로서 침해했을 때 우리가 손해배상액에선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침해자로서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역 저작물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네, 조금 여기 정리를 좀 하죠. 자, 이거는 2차적 저작물끼리 관계예요. 이게 번역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해서 번역을 했고 또 다른 사람도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번역을 한 것도 2차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끼리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번역 저작물, 그러니까 번역 저작물 간의 이제 충돌의 문제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그냥 유사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침해냐라는 겁니다. 네, 침해냐?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 기초가 되는 원저작물이 있기 때문에 번역 저작물에 대해서는 번역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저작권을 인정한 거잖아요. 변형시킨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저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단지 이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유사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침해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단정할 수 없다고 판례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거기 이제 번역 저작물에 뭐 어휘라든가 구문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어휘라든가 구문이 드문드문 발견된다는 사정만 가지고 침해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최종 대본 있고 초벌 대본이 있어요. 이게 2차적 저작물인가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만약에 유명한 어떤 작가가 있다고 할게요. 작가가 있는데 작가가 A를 썼어요, 일단. 네. 대본을 전체적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수정이라든가 보완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밑에 이제, 네. 뭐죠? 예. 업무 지시를 받는 작가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작가에게 요게 이제 초벌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고용된 작가, 네. 고용된 작가, 작은 작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 이제 마지막 최종 대본을 점검합니다. 뭐 이렇게 A 다시 뭐 이렇게 할까요? 자, 이랬을 때 이게 2차적 저작물인가? 자, 여러분들 이게 2차적 저작물인가 여부는 이게 2차적 저작물이에요? 공동 저작물이에요? 요거거든요. 공동으로 여러 명이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한 거예요? 아니면 별개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2차적 저작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요거도 다른 완전한 저작물. 근데 이 작가가 이 저작물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게 변형을 가한 거죠. 그죠? 네. 개변을 가해서 자신의 어떤 창작적 요소를 집어넣어서 별개의 저작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사가 이 사람이 이거를 더 완성시키겠다.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별개의 저작물을 만들겠다. 요게 2차적 저작물이고요. 공동 저작물이라면 초벌 작업을 했는데 내가 요거를 완성해서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공동 저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대본 같은 경우 초벌 대본과 최종 대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우리는 2차적 저작물로 보지 않고,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초벌 저작물에 대해서 최종 저작물을 따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두 개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초벌 대본을 수정해서 완전한 형태의 저작물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공동 저작물이다. 2차적 저작물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네. 자, 교재를 보시면 판례 지문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여러분 수험생이었다면 교재 자체가 예컨대 기본서라는 교재가 있고요. 기본서로 강의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한 1000페이지 된다고 할게요. 네. 근데 이제 이 기본서로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강의를 하면서 뭘 쓰냐면 이제 이거를 정리한 정리 교재가 있어요. 요약물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쓰고 있는 표현이니까 요약물. 보통 이제 그 서브노트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이제 부교재 그런 형태로 이제 얘기합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 이 기본서의 내용을 요약했어요. 이런 경우 요약물이 2차적 저작물일까라는 겁니다. 일까.
네. 요약물은 2차적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네. 높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네, 2차적 저작물을 넘어서 얘가 독립된 별개의 개별적인 저작물일까라는 겁니다. 별개의 저작물이 되는가라는 건데, 네, 가능도 하다라는 거죠. 네, 원래 이제 요약물 하면 2차적 저작물의 개연성이 크겠지만 별개 저작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떤 게 없다면 유사성이 없다. 이게 원래는 조금 보통은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이제 기본서 요약물의 관계라면 기본서의 어떤 전체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개 저작물로 느껴지긴 좀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 그 요약물에 대해서 저작물성이 있다면 그때는 2차적 저작물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요약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 이런 어떤 우리 교재로서의 기본서와 거기에 따른 어떤 부교재 이런 것들은 2차적 저작물일 텐데 모든 요약물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유사성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의 새로운 저작물로 우리가 보인다면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침해가 되지 않겠죠. 2차적 저작물이라면 침해지만 별개 저작물이라면 침해가 아니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판례 지문에서는 이 요약물이 그러면 별개의 저작물이 되는지 아니면 2차적 저작물로서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으로서 쭉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내용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예, 요 2차적 저작물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저작물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해서 원래는 2차적 저작물과 이제 편집 저작물 붙여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짧더라도 따로따로 해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거나 다시 뭐 찾아보거나 이럴 때 좀 더 편리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작물 하나하나를 뭐 짧더라도 10분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